수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US South Korea to pledge cooperation on potential use.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킥박스 바로 보도록 하죠. 우선 한국과 미국은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NCG, 즉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고 신속하고 압도적인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 유사 시에는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이라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와중에 나온 핵협의그룹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NCG 설립에 대한 의중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오늘 워싱턴 선언이라는 결과물로 도출되면서 한미 간의 동맹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화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건 안보적 협력입니다. 대북 규제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경우 한미가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회담 같은 경우에는 47분간 소인수 회담, 소규모로 일단은 했고요. 이어서 캐비닛 룸에서 30분간 확대 회담을 하면서 총 80분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안보 협력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시 정상 간 협의를 통해서 대응에 나서겠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동맹의 전력을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안보의 끄떡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결국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제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큰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돼서 첨단 기술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는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결국에 두 나라는 미국의 대외국 제재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기업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과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과는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라는 새로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퀀텀 기술과 같은 공동 연구가 필요한 신기술들, 핵심 기술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결국에는 신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력이 향후 더욱 공고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사이버와 우주 분야로 확대했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나라는 전략적 사이버 안보 및 협력 워크 프레임을 구축해서 향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 그리고 해킹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공고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상호 호혜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안보가 워낙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뜻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또는 기업들의 실적 확대로도 좋아질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제재 우려에 대한 긴밀한 협의도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한국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기업의 예측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간 정부 정책 간 여러 가지 공조를 해나가겠다라는 점을 강조했는 만큼
향후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든든한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식까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추동 기자와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GM raises 2023 profit outlook. 올해 이익치를 높였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GM이 올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킥박스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대중 전기차 모델인 볼트를 생산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기차 기술의 진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전기차 사업에서도 주력 모델의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2016년 출시됐던 GM의 처음 대중화된 전기차 모델입니다. 이 볼트의 생산을 연말까지에는 중단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볼트는 GM의 전기차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모델이었는데요. 그러면 왜 중단을 하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모델 3 출시 이후에 판매가 둔화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로 인한 리콜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 중단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사실 볼트의 단종은 배터리 기술의 진화랑도 좀 다소 연관이 됐는데요. 볼트는 구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트의 빈자리를 이제 신규 모델로 대체를 하겠다는 구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회사 바로 GM입니다. GM과 포드가 모두 전기차 회사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핵심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GM의 실적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은 39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1.1%가 상승한 숫자입니다. 조정 EPS도 2.21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인 1.73달러보다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1분기 순이익은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감소하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GM은 인력 구조 조정과 관련된 비용 문제일 뿐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다 보니 2분기 이후로는 이런 비용 리스크는 오히려 덜 되었다며 긍정적인 해석까지 내놨는데요. 회사에서는 약 5천 명가량을 희망퇴직을 받아서 이렇게 인력 구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회사는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연간 수익 그리고 연간 기대치를 더 높였습니다. 회사는 세전 조정 이익을 연간 110억에서 130억 달러로 상향했는데요. 기존에는 105억에서 125억 달러였는데 이보다 더 상향을 했을 만큼 올해 실적에 대한 GM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나왔던 뉴스 바로 GM이 이러한 기존의 대표적인 자동차였던 볼트를 단종한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볼트는 올해 말까지만 생산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볼트 생산이 아닌 다른 전기차들을 생산해서 시장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메리바라 GM CEO는 볼트를 생산해온 미시간주의 오리온 공장을 내년부터는 전기 픽업 트럭인 쉐보레 실버라도와 GMC의 시에라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개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볼트는 2016년 출시되어서 사실상 첫 번째 전기차로서 GM을 대표해 왔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볼트의 차량 많이 보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볼트차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로 바뀌는 이유, 일단은 배터리가 신형 배터리로 교체되는 것이 핵심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티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규 배터리 GM이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차에 적용을 하고 기존의 구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 볼트를 개조해서 신형 배터리를 넣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차들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GM의 전기차 전력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신형 배터리를 적용해서 테슬라라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을 잡아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MC의 허머와 캐딜락 리릭 생산이 들어갔고요. 회사는 하반기에 실버라도 EV 그리고 블레이저 EV 등 신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GM 같은 경우에는 연간 미국과 중국에서 100만 대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GM의 구상이 잘 먹혀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MS와 그리고 블리자드의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고요. 인수전이 어떤 파장력을 가리킬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GM이 앞으로 2023년에 올해 이익치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GM이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희가 메타 실적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메타가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시간 외에서 무려 10% 이상 폭등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저희 국내장도 투자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